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는 2012년 동종오룡 농향입니다. 대만 동종오룡의 명가인 충이차창에서 2012년에 제다한 농향 동종오룡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오직 동종오룡만을 연구하고 만들어 오신 충이차창의 장지견 선생님께서 홍배도를 높여서 농향으로 제다하신 농향 동종오룡 차입니다. 동종오룡 5g 물고기 차통에 잘 보관시켰고요. 이 개화는요, 풍청당의 청화 개화인데요. 예쁘죠? 일단 우리고 쓸 때는 받침을 잘 안 쓰니까 받침을 빼놓고요. 물을 붓고 빠르게 세차를 한번 하겠습니다. 잔도 데워주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붓고 우려보겠습니다. 15초 우려보겠습니다. 또르르르 잘 말려 있어서 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려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덜 풀린 상태인데요. 달콤하고 구수한 향내, 싱그러운 과일 향이랄까? 담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캐러멜 향 같은 향도 나고 그러네요. 맛은 일단은 시원하게 먼저 느껴집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편안하게 넘어가는 목넘김, 맛있는 오룡차의 느낌이 입안 가득히 퍼져 있습니다. 이게 오룡차의 매력입니다. 충이차창은 홍배도에 따라서 차를 9단계로 나누는데요. 2012년 동종오룡 농향은요, H3 가장 높은 홍배도에 속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충이차창의 동종오룡은요, 모든 동종오룡차가 전통 방식의 탄배, 숯불을 이용한 홍배를 한 차가 되겠고요. 오룡차를 제작한 마지막 과정의 건조가 끝난 상태에서 서서히 다시 불을 은은하게 주어서 좀 더 건조를 시키는, 이것을 배화 과정이라고 하고, 배화 중에는 홍배와 탄배가 있다. 전에는 홍배하면 무조건 다 탄배였어요. 요즘은 기계를 이용한 홍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배만이 이제 숯불을 이용한 전통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숯을 이용해서 은은하게 불을 쬐어서 오랜 시간 서서히 건조시켜서 새로운 맛과 향을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탄배를 한 차만이 오래도록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오래되면 될수록 좀 더 향과 맛이 부드럽고 깊어지고 더욱더 좋아진다. 명품 차는 꼭 전통 방식의 탄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배는 숯불과 대나무로 만든 배롱이라는 통이 있어요. 그 속에 이제 찻잎을 넣어서 숯불, 대나무 배롱 속에 담긴 찻잎, 이 세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숯불을 피워서 불이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 재를 덮어요. 이 재의 양으로써 불의 강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재를 덮고 그 위에다가 찻잎을 넣은 배롱을 얹어서 서서히 건조를 시키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잘 해야지만 탄향이나 탄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배를 잘할 수 있는 장인들이 몇 명이 되지 않아요. 충이차창 같은 경우에는 장지견 선생님 같은 명인분이 계시니까 모든 차를 탄배로 해서 명차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가 반쯤 풀어지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동종오룡 농향차의 진수예요. 이게 맞는 색이고요. 13년 차 되고 있잖아요. 맑은 진한 홍색이잖아요. 근데 밑에 베이스로 황금색이 깔려 있어요. 향기를 좀 더 우리가 느껴보기 위해서 문양배를 한번 써볼까 해요. 문양배와 품명배를 준비했으니 문양배의 70% 정도 차를 따라줍니다. 품명배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두 손으로 위에 엄지를 놓고요. 밑에 두 손가락을 받쳐요. 그리고 빠르게 뒤집어줍니다. 안전하게 놓고요. 살짝 돌려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잔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캐러멜 향도 나고요. 달달한 새콤달콤한 과일향? 향기가요, 벌써 침샘을 자극하고 있어요. 확실히 진한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문양배 사용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아요. 향기가 대단합니다. 달달하고 시원하고 편안하고, 확실히 농향은 차가 묵직하면서 단맛이 깔리는, 뒷맛이 진짜 깔끔해요. 은은하고 품이 있는 어떤 오룡차의 표준이 아닌가. 정말 좋은 차입니다.
그 다음에 동종우룡차가 또로로로 말려 있잖아요. 지금 조금 풀어져서 이 정도인데요. 무이암차는 또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냥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제가 우롱차 제조 과정에서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롱차는 우선 체업을 해서 쇠청, 햇빛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양청이라 해서 실내 건조, 이렇게 건조를 2번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정말 우롱차에서 중요한 주청이란 과정이 있는데, 주청은 요청과 정치를 반복한다. 요청은 찻잎을 막 흔들어서 일종의 찻잎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흔들었다 쉬었다를 반복하는 것을 주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발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주청이 됐다 생각한 시점에서 이제 살청을 해야죠. 살청을 초청이라고도 하고요. 살청을 한 후에 다시 유념을 하죠. 근데 이 유념 과정에서 바로 이 또로록 만드는 과정이 같이 들어가요. 우롱차의 유념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무이암차처럼 길쭉한 모양은 조형이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하게 다른 이런 또로록 말리는 과정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대로 만드는 경우가 조형의 모양. 대만 우롱차의 경우나 청양 동종 우룡의 경우 방구형, 구형, 과립형이라고 합니다. 구슬 모양이다. 그래서 과립형이라고 말하는데요. 또로록 말려있는 상태를 만드는 이런 경우는 유념을 하면서 포유 또는 단유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좋은 게 뭐냐면 부피가 줄어들고 차가 단단해져요. 압축해서 많이 옮길 수 있고 차가 잘 안 부서져요. 외부 충격에 강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청을 마친 찻잎을 면으로 된 보자기에 싸서 눌러주면서 손으로 비벼서 구형이나 방구형이 되게 유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요즘은 기계를 다 써서 한답니다. 포유는 각각 차의 품질과 등급에 따라서 포유의 강도나 시간이나 이런 걸 다 조정을 해요. 이렇게 예쁘게 또로록 잘 말아서 만들어주면 마지막으로 건조를 시키면 끝나는 거죠, 과정이. 자, 그러면 5번째, 6번째 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5초 우려보겠습니다. 색이 더욱더 진해졌네요. 한 번 더 우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탕색 보이시나요? 진하고 은은한 꽃향기, 달콤한 향기. 이게 확실히 오래 우리니까 더 깊은 맛이 확 느껴지네요. 마실 때 바로 깊으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입안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는 입안의 향기와 맛이 가득합니다. 이 차는요, 세월에 따라서 향과 맛이 계속 변해요. 오래되면 점점 좋아지는 차라는 것이 전에 마셨을 때하고 맛이 많이 더 깊고 좋아진 걸 느끼게 되네요. 얘가 동종우룡차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생산되는 가장 유명한 우룡차라고 하겠습니다. 대만의 중부지역 남투현의 녹곡향이나 봉황산, 또 영릉촌 이런 동정산 주변의 다원에서 생산되는 차들이고요. 대만에 우룡차가 전해지게 된 전설은 대만의 남투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중국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가난해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줬는데 장원을 해서 대만에 집에 돌아가면서 뭔가 보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해드릴까 그랬는데 무이산에 가서 무이암차를 마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묘목을 좀 얻어서 대만으로 가지고 가서 동정산에 심었다고 해요. 차가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안개가 자주 끼고 비도 많이 오고 토질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그 가져온 무이암차가 잘 번성해서 후에 그 다원이 대규모의 동종우룡 다원이 되었고, 대만 정부에서 우룡차를 띄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연구소를 차려서 품종 개발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우룡차가 일찍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고 잘 팔리고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동종우룡차는 대만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차고 명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 맛있게 마셨으니까 엽저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농양 우롱차라서요. 색이 진짜 진하지요? 탐배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정말 단단하게 포유가 잘 돼 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차 맛있게 마시고 엽저도 확인했으니까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